일명 아내의 재산으로 저희가 진행해드린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청와대에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는데요.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정아 스포츠월드 문화부 기자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차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재산을 보니까 문 대통령은 퇴직,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그만뒀을 때보다 재산이 3억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늘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당시 재산 신고가 15억 7천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 지금 공개된 재산에 보면 18억 2천만 원으로 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금이 네.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미뤄서 짐작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원직을 간두고 난 뒤에 네.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본인의 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분을 제가 듣기로는 한 몇 억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아마 그 현금 자산을 네. 아마 예금으로 예치를 하면서 예금 한 3억 2천만 원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 중에 하나는 김조수 여사 이름 앞으로 뒀고요. 김조수 여사 명의로는 홍은동 자택 그리고 SUV 차량이 있던데요. 워낙 꼼꼼하게 살림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김조수 여사가 카드를 긁으려고 해도 자신이 이미 초과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양말, 침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었는데요. 먼저 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집이 조금해서. 야,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집 밭. 하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면 이제 거의 끝물이 돼가죠. 이걸 하나 내놔. 카드 초과가 됐다면 청와대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그리고 남편 양말, 고가의 의자 사용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나중에 밝혀진 사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이제 영문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청와대에서의 사적인 개인적 생활 부분에서 경비를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주로 했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네. 본인의 사비로 지출하라. 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청와대 입성을 하고 난 뒤에 관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를 사러 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분은 개인 이 통장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 가구를 살 때 네. 그 얘기 들어갈 때 이 카드를 껐더만 카드가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다른 네. 카드를 갖고 와서 급히 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또 지난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의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처음에 제작했던 이 광고에 놓는 명품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서민 대통령이 지향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때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고 한다면 사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그 물품이었고 그것을 네. 땡 처리해서 샀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걸 중고로 그래서 겨우 한 50만 원에 주고 중고로 산 것인데 이것이 고가 가구 사용하는 논란에 휩싸인 거고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 네. 공개까지 다 해야 되는 이 처지가 정말 좀 민망스럽고 안타깝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신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었던 또 양말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로 알려져서 또 구슬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것은 일종의 이 노점에서 파는 짝퉁이었다는 것이었죠. 네. 오늘 재산이 공개된 분 중에 이분이 단연 이채로운 재산 형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니까요. 윤석열 지검장의 재산은 단 2억. 나머지 64억 원은 일명 사모님 재산이던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이제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사법고시도 이 1차 붙고 2차 해서 한 9년을 이제 마지막 네. 통과를 못해서 이제 동기들보다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근데 결혼도 201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럼 50대 초반에 결혼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때 결혼을 해서 네.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여주지청장 할 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그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한 5억 정도를 신고했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 4억이 빚입니다. 근데 빚을 제외하고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5억을 그냥 자신 재산에 신고를 해서 사실은 이게 재산이 많이 어떤 면에서는 1억밖에 되지 않는데 과다 네.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때 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 부인이 원래 이제 좀 이벤트 그 어떤 공연 기획사 같은 걸 합니다. 중소기업을. 네. 그 하다 보니까 부인 재산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재산 같은 경우도 60몇 억 중에서 본인 재산은 달랑 2억이고 나머지 네. 재산은 대부분 이제 부인 재산인데 전체를 공개하다 보니까 60몇 억까지 재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개가 돼서 네. 근데 뭐 본인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사실 윤석열 지검장은 뭐 운전도 못하고 네. 또 술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뉴스앤이슈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지검장이 운전면허증도 없고요. 예. 평검사 때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고 부인은 뮤지컬 기획사 대표라고 하던데 일명 직진형으로 일만 하고 사신 분인가 보죠. 윤석열 지검장은요. 그렇죠. 앞서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결혼 자체가 늦었지 않습니까? 아마 네. 결혼이 늦었던 배경 중에 하나도 상당히 이 검사라는 그 직업 자체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좀 결혼 시기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의 직분으로서 남이 그 사주는 그런 음식들, 뭐 접대 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 그 상당히 그 이 부인을 늦게 만났는데 부인이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뮤지컬 기획사 대표로서 네. 상당한 이 자산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아주 교습 자체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인 소유의 이 자가용이 없는 그런 것으로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어쨌든 재력가임은 분명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특히 이제 뒤늦게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이 좀 힘든 기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여주지청장 내려가고 특히 댓글 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든 기간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나름대로 좀 안정을 취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책임이 무거워졌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또 재산 공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부인 네. 재산이 공개를 돼서 나름대로 좀 오해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지검장 아는 분들은 워낙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동료들 또 이제 후배들 이렇게 밥 잘 네. 사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말이죠. 보니까 뭐 본인이 재산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좀 오해가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도 워낙 색깔이 분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요. 청와대의 재테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부인이 상당히 부동산이나 보험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배우자의 명인데요. 보험왕이시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일명 현금 부자인가요? 예, 지금 그 조국 수석의 배우자께서 아마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지금 재테크의 지금 그 단면을 들여다 보니까 상장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대기업에 이 지금 배당을 많이 받는 우선주,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많이 받는 우선주를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네. 배당을 많이 받아서 아마 그 현금들을 아마 예금으로 상당히 예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재테크에 좀 그 상당히 좀 능력이 탁월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사실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것이 또 눈에 띕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현 정부가 8.1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아주 그 상당히 강도 높은 이 규제를 지금 그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8.1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까지 빨리 팔아라.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을 비롯한 지금 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수석은 사실 이제 부친이 그 부산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재산이 많고 또 학교도 이제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원래 뭐 재산 자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공개하면 특징적인 게 이제 재산이 현금에 한 20억 정도 예금이 네. 됐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죠. 네. 이분 외에 주식 부자가 또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인데요. 워낙 소액 주주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식 부자라고 하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깜짝 공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석군 부호, 장진섭
증손자 아닙니까? 워낙 집안 가문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호남 명문가의 자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하승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이 그 소액주주 운동을 하려고 하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본인이 주주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주식을 꼼꼼하게 아마 다 샀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운 좋게 아마 재테크 성공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아마 상당한 이득도 취했다고 하는 것이 장하승 실장 측의 설명인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장하승 실장이 사실 한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특히 재벌 그룹들의 경영 구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왔던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상당한 이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본인은 뭐 소액주주 운동을 하기 위한 정당한 재테크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김상조 네.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식 갖기 운동 뭐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한 주식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근데 보면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집에 뭐 재력도 있고 하니까 근데 재산을 이제 이 주식을 꽤 많이 갖고 계세요. 뭐 네. 삼성전자 주식을 뭐 80주, 삼성전자 주식 80주는 꽤 돈이 나갑니다. 네. 뭐 네이버주라든지 뭐 LG 화학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량 주식들만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칫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주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네. 이제 잘 나가는 주식들만 사모은 게 아닌가 네. 그런 또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독립운동가 자손에다가 소액주주 운동했던 사회운동가인데 90억대 청와대 재산 1위면 독립운동가 자손분들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